여기를 통해서 삼남의 곡식들이 다 올라갔고요. 그게 막히면 실제로 서울에서 관료들 봉급도 줄 수 없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대부분 전등사를 보고 정족산성이 그 안에 그 전등사가 정족산성 안에 있다는 것은 아는데 정족산성을 한 바퀴 돌아본 사람 별로 없습니다. 정족산성을 한 바퀴 돌을 예정인데요. 동쪽으로 돌아서 서쪽으로 내려올 거고요. 거의 예전에는 무기 들고 쌀 지고 지게 지고 한 바퀴 돌았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저희는 뭐 그런 거 없이 편하게 도니까 이 정족산 높이가 얼마 높지 않아요. 한 220m 정도 되니까 300m 이하는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든 궁금한 거 있으면 뭐든지 좀 이렇게 서로 이야기 나눌 수 있으니까 이렇게 좋을 것 같습니다. 천천히 올라가도록 할게요. 솥이라는 뜻이고요. 솥점자예요. 그 다음에 족이 다리족자, 그러니까 솥다리 산성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산 이름이 정족산이라고 부르는데 삼랑성이라고도 불러요. 근데 삼랑은 세 명의 아이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단군이 세 명의 아이를 낳아서 그 세 명의 아이가 이 성을 쌓았다고 해서 삼랑성이라고도 부른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이 산 자체가 세 개의 봉우리가 있어요. 그래서 솥 다리가 세 개니까 정족산이라고도 불렀고, 성동기 시대 때는 이 성동으로 뭘 만든다는 것은 권력자를 의미했잖아요. 그래서 그 솥정을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경복궁 근정전이나 그 다음에 덕수궁, 경운궁 중화전에 가면 그 앞에 이렇게 두 개가 큰 항아리가처럼 생긴 그 정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네 발로 만들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좀 더 효율적으로 만드는데 세 다리가 세 개일 때 가장 안정적이라고 하는데, 근데 여기는 지금 강화도의 가장 남쪽쯤에 해당됩니다. 요 성문 이름이 종해루라고 되어 있었어요. 지금 아까 올라올 때 봤는데 칠도 벗어지고 그래서 아주 오래됐을 것 같지만 실제로는 제 기억으로 제가 처음 왔을 때는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여기를 처음 와본 건 1986년에 처음 와봤었습니다. 여기는 종해루라고 썼는데 아마도 여기는 이제 그 수도의 방어지로서 이제 강화 유수가 있었던 중요한 지역이었기 때문에 서울을 방어하는 중심지로 우리가 이제 조선 후기에 완성됐지만 송도 유수부가 있었고 강화 유수부가 있었고 화성 유수부, 지금 수원 말하죠. 화성 유수부가 있었고 남한산성에 광주 유수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양을 중심으로 해서 그 네 개 지역이 한양을 방어하는 중심 어떤 행정 구역이자 군사 구역으로 해서 유수부를 두었던 것이고, 여기가 이제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 조종할 때 그 종을 쓰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런 여장이라 그러는데요. 이렇게 몸을 가리고 여기서 이제 총을 쏘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이런 여장들은 실제로 이런 식의 여장은 화승총이 본격화되면서 이런 식의 총안이 만들어졌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가까이 쏠 수 있는 총안이 있고 가파릅니다. 왜냐하면 가까이 이렇게 바로 앞에, 그 다음에 멀리 볼 수 있는 원총안이 있고 그렇습니다. 보통은 원총안이 두 개, 가운데 근총안 이렇게 돼 있고, 이거 하나를 일타라 그럽니다. 여자 여자를 써서 여장이라고 그럽니다. 여자가 너무 있어.
여자가 넘을 수 있어서 그런 거예요. 활을 쏘는 곳이에요. 요 사이는 활을 쏘는 곳이고 1타에 5명 정도가 한 조가 됩니다. 그래서 이 타수를 세어보면 이 성벽을 방어하는 군인 수가 몇 명이 필요하다 이런 걸 알 수 있고 거기에 예비 병력까지 하면 알 수 있는데 남한산성 같은 경우에 타수로 세어서 보면 한 7,000명 정도. 남한산성 큰 산성입니다. 8km가 넘는 성이기 때문에 산성 중에 8km가 넘는 산성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2km 미만입니다. 산성은 다니기 좋은 이유가 뭐냐면요. 방어에 좋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엄청나게 높은 곳에 산성을 만들진 않았어요. 올라가기는 잠깐 힘들지만 올라가면 평지를 보통 분지를 이루고요. 그리고 전망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또 산성이 있으려면 물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느 정도 주둔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물샘이 있어야 되고요. 잠깐 동안은 가파르게 올라가야 됩니다. 정족산성도 여기 지금 남문 올라오는 데는 조금 평탄하고 이쪽으로 돌면은 약간은 좀 높지만 좀 뭐랄까 이렇게 분지 지형을 이루고요. 전망이 매우 좋습니다. 벚나무예요. 그래서 벚나무가 우리 그 길가에 있는 나무들은 70년을 못 살아요. 꽃만 피우다가 죽거든요. 근데 산벚나무는 잎과 꽃이 같이 핍니다. 그리고 꽃을 엄청나게 화려하게 피우지 않는 대신에 오래 살고요. 매우 단단합니다. 서나무인데요. 숲이 가장 발달했을 때, 새 쓰자리 갔을 때 많은 나무인데, 이렇게 큰 서나무가 이 주변에 꽤 많은데, 이렇게 많은 경우 별로 보기 어려운데, 이 나무는 이렇게 보다시피 울퉁불퉁해서 근육나무라고 그러거든요. 서양에서 머슬트리라고. 근데 얘가 보시다시피 목재로 쓰기가 별로 안 좋잖아요. 그래서 살아남는 나무입니다. 이렇게 나무가 감고 올라가잖아요. 나무 있으면 등나무도 이렇게 별로 안 쓰니까 이렇게 나무를 다 덮어서 지금 유해식물로 지정돼요. 네. 그 갈근탕에 치고 타거든요. 이거 처음 알았어. 갈근탕 맨날 먹었지. 지금 오른쪽에 오동나무 보이죠? 오동나무 이렇게 쭉쭉 잘 커요. 20년 되면 이거 나무 배 가지고 이렇게 펴서 판자 만들어서 반다지 농 같은 걸 옛날에 만들 수 있었어요. 그래서 예전에 딸 나면 오동나무 심는다고 했고 아들 나면 소나무 심는다고 했던 얘기가 소나무로 관 만든다고 해서 아들 나면 그래서 오동나무가 있으면 예전에 다 집이 살았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여기도 이 안에서 살았기 때문에 이게 들국화거든요. 들국화라는 꽃은 없어요. 그런 이름은. 들국화의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들국화 종류 중에 가장 잘 알려진 게 예쁜 게 구절초. 그 다음에 쑥부쟁이, 개미치 이런 것들이 감국, 산국 이런 게 이제 들국화의 종류인데 요거는 지금 쑥부쟁이에요. 경사가 급하다. 바로 이렇게 해서 북과에서 개들이 한강을 따라서 올라갔던 길이 이제 옛 물길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막히면 서울이 먹고 살기 어려웠다. 조선시대 때 세곡 운성을 보면요, 주로 세곡 운성이 이루어졌던 것이 충청도 쪽에, 그 다음에 저쪽 금강을 따라서 강경 바로 위에 강경 바로 밑에 익산이 있는데 성당창이라는 곳과 그다음에 영광의 법성창, 그다음에 경남의 마산창 이런 데들이 다 배를 통해서 이렇게 서울로 이렇게 세곡을 실어 날랐습니다. 근데 세금을 받아가지고 모아서 그거를 그 다음에
2월쯤부터 해서 4월 말 이전에 서울로 올라오도록 이렇게 법제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가 바람이 제일 약하고 남풍이 불던 때예요. 그래서 남풍을 따라서 올라올 수 있고, 그래서 올라오다가 제일 조난이 많이 됐던 곳이 태안입니다. 태안. 그 태안에 안흥량이라는 곳이 있었죠. 그래서 원래는 거기가 안행량이라고 불렀어요. 왜냐하면 지나가기 어렵다 이런 뜻이죠. 어려울 난자, 단일 행자니까 어려운 곳인데, 조선시대 때, 조선 태종 때 워낙 거기가 또 이렇게 많이, 거기서 한 수십 척이 침몰을 하고 이러니까 편안하게 지나가라고 안흥량이라고 불렀고요. 그리고 거기 지명이 그래서 태안이 됐습니다. 태안. 그러니까 크게 편안하다 이런 뜻이잖아요. 천수만 쪽으로 해서 바로 이제 가로림만으로 연결하는 거리가 짧아요. 그래서 거기를 고려 때부터 운하를 뚫으려고 실제 공사를 여러 번 했었습니다. 조선 태종 때까지 하다가 그 중간쯤에 안반이 나와갖고 실패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배로 천수만의 가장 안쪽으로 와서 거기다 창고에다 실어 놓고 거기서 수레를 통해서 저희 가로림만 입구까지 운송을 하고 거기서 배를 해서 이렇게 올라오기도 했는데 1년 하고 저기 폐지했어요. 인조 때 그 태안반도의 남쪽 부분을 살짝 잘라서 운하를 냈어요. 지금 현재 백사장과 드르니항 있는 쪽으로 잘라서 운하를 내서, 그래서 이제 그때는 천수만으로 올라오다가 그쪽 지금 안면도 백사장 있는 쪽으로 밖으로 나와서 안흥량으로 지나서 이렇게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그 안면도가 원래는 거기 그 섬이 아니었는데 인조 때 거기를 이제 운하를 뚫으면서 이제 섬이 됐습니다. 앞쪽으로 해서 이렇게 세곡선이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이 황해도에서 내려오는 교동도의 북진나루에서 기다리다가 밀물이 되면 그 밀물을 따라서 순식간에 서울 마포까지 저기 배가 들어갔다고 합니다. 이게 나무가 무슨 나무냐면요, 가을에 가장 먼저 붉어진다고 해서 붉나무라고 합니다. 지역에 따라서는 뭐 뿔나무라고도 부르고 다양하게 부르는데, 그 다음에 또 빨리 붉어지게 생강나무 이런 게 빨리 붉어지는데, 얘 열매를 보면 특이한 게 있어요. 열매를 뭔가가 감싸고 있어요. 소금이에요. 소금 열리는 나무예요. 네, 소금 열려요. 근데 소금하고 똑같은 나트륨은 아니에요. 약간. 네. 네. 그래서 예전에는 산골짜기에서는 이걸로 저거를 했어요. 소금을 대체하기도 했고요. 근데 양이 많지 않기 때문에 대체까지는 어렵고, 두부 만들 때 간수 대신에 넣기도 했습니다. 이제 벌레가 집을 짓는데 노랗게 울퉁불퉁하게 생긴 벌레가 집을 짓습니다. 그래서 벌레가 집을 짓는데 노랗게 생겨서 꽤 커요. 크고 이렇게 울퉁불퉁하게 생겼어요. 그거를 한약재로 써요. 오배자라고 해가지고. 예전엔 소금 운송이 어려워서, 그래서 소금 운송을 하기 위해서 생긴 게 젓갈 같은 게 생긴 거죠. 예전에 꽃감 만들 때 이렇게 꽂았잖아요. 10개씩 꽂았잖아요. 11개 꽂은 거 하나씩 빼먹는 맛이 있었는데, 어쨌든. 저 마이산 저 넘어올 거예요. 넘어서 할 거예요. 네. 여기까지 올라오면 돼. 지금 전망 좋죠? 그 앞쪽으로
대기집을 막아서 거기서 민물을 가두고 그 다음에 거기에 간척한 바다를 간척한 데에 논을 만들어서 이제 논으로 활용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저런 데가 다 그 갯벌이었기 때문에 배가 상륙하기 쉽지 않았겠죠. 그래서 금성탕지라고 얘기했던 거죠. 내려가는 길이야 식당으로. 이게 첫 번째 동물이 두 개나 더 남았대. 12시 반까지 내려가야 되는데 남은 식당? 두 번째가 좀 전망이 좋더라고요. 앞에 지금 시도가 있었어. 공부하는 것 같다. 못 갈 것 같다. 엄마가 목소리야 지금. 출장 척 안 하셨대. 왜 쓰러지지 마. 아, 수목장 같은 걸 하셨나 보다. 이게 서문인데요. 우선 후기에 쌓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쪽으로 내려가면 저기 선둘이라는 곳에 나오고요. 바닷물이 있었던 갯벌이었는데 만이산이 있던 그 작은 섬이 이제 지금 그 갯벌을 선두포구 있는 쪽을 간척하면서 강화 본섬에 연결된 겁니다. 요거는 미국 자리공인데요. 근데 얘가 적응을 해서는 잘 이제는 안 번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토종 민들레가 있고 저기 서양 민들레가 있죠. 서양 민들레는 시도 때도 없이 꽃을 피워요. 왜냐하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 시도 때도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어서 빨리 막 퍼뜨리려고 합니다. 처음에 왔을 때는 막 살아남으려고 온갖 곳에 막 번졌는데 지금은 덜 번져서 유해식물에서 해제됐습니다. 근데 이게 독이 되게 많은데 끓여서 염색합니다. 보라색이 아주 짙어서 예뻐요. 모르고 먹었어요. 먹고 온몸에 두드러기가 나서 죽을 뻔한 적이 있습니다. 뿌리로 새약 만들어요. 조선 후기에는 대부분 조총이 대부분의 우리나라 임진왜란 이후에 조총을 가지고 싸웠습니다. 규장각은 왕실내에 있던 도서관이죠. 그래서 창덕궁 후원에 규장각이 있었죠. 정조 때 규장각을 만들었고 그 다음에 그 외규장각을 강화도에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문서들을 보관했고 강화 읍내에 외규장각이 있었습니다. 명인양요 때 다 불탔어요.
가면 그때 병인양요 때 싸웠던 군사들이 와서 먼저 여기 들어와서 매복하면서 거기다가 무운을 빌었던 내용이 전등사 대웅전 안에 새겨져 있습니다. 그 새겨진 게 아니라 글씨로 쓴 게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북쪽 임진왜란 이후에 조총을 가지고 싸웠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았으면 몰살당할 수도 있었는데 어쨌든 그래서 양안수군은 병인양요의 승전으로 기록이 됩니다. 규장광은 왕실 내에 있던 도서관이죠. 그래서 조선왕조실록이 보존돼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조선시대를 그래도 많이 알 수 있잖아요. 그보다 훨씬 풍부한 사료가 뭐냐면 승정원 일기입니다. 승정원 일기. 그리고 고려왕조실록도 있었는데 그것도 임진왜란 때 다 불탄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런 기록들이 사라져서 우리가 이제 풍부하게 볼 수 없는 그런 안타까움.